아까 자세히 소개는 못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교육을 앞으로 총괄할 우리 이정민, 노원에서는 제가 이 세롬학원에서는 리카프리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한번 벗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바로 쓸게요. 조금 아까 우리 해탈 도윤수 강사님의 인문학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동산업의 현황, 돌아가는 현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어떨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천천히 좀 조용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목소리가 커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강의를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6일부터는 일주일간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저자가 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체를 다 강의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실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우리 세노의 선배님들 사무실로 여러분들한테 배속을 시켜서 월수금 3일 동안 돌아가는 상황을 익히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수료식을 갖고 그렇게 종료를 하는 2주 동안의 12월 달은 교육 절차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노원세롬 출신이라는 것을 아주 창피 안 당하고 그럴 정도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고 저 또한 그렇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 전인데요. 굉장히 불안하신가요? 불안할 것일 겁니다. 과연 내가 이름을 제대로 써서 썼을까? 아니면 답안지 하나를 밀려서 썼을까? 지금 한 10,000명당 한 명꼴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채점 결과를 믿으시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문 부동산 강사는 아니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공인중개사이고 다만 여러분보다 몇 년 앞서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육시키다 보니까 저기 우리 사진 찍고 계신 출판사 사장님이 책 한 번 내줄게요 해서 이렇게 책 한 번 낸 것뿐이지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공인중개사 입장이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 내용은 어떤 무슨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내 생각과 맞지 않다 그러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더 많은 걱정을 가지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공부하면서 바깥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종 부동산 정책의 규제니 내가 이거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런 카멜레온 같은 그런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 특히 민법이 어려웠다고 하지요. 대단히 축하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노고에 100만 번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남들한테만 축하적인 박수를 갖다가 줬죠. 근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해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 잘했다, 나 정말 대견하다 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합격을 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남편분이나 뭐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우리 집안에 부동산 전문가 나왔다. 가문의 영광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칭찬을 많이 들으셨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한 칭찬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막 출발하는 아주 종이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하시면은 똑같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같은 종이배를 타고 입학을 했는데 고3 졸업할 쯤 되면은 많은 차이가 났죠. 여러분들은 상위권인가요? 하위권이었었던가요? 저는 상위권이라고 믿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입장도 똑같습니다. 출발선에는 여러분들은 같은 종이배를 타고 지금 태평양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 목선으로 갈아타느냐 철선으로 갈아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제 역량에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잉어를 키워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잉어라는 이런 물고기는 어항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어항 속의 크기만큼만 큽니다. 더 이상 안 커요. 먹이를 주고 별 노력을 다해도 안 큽니다. 그러나 이 잉어를 연못 속에다 던져냈을 때는 잉어는 더 큰 성장을 합니다. 자, 그 의미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어항 속의 잉어가 되지 마시고요.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하여 어항 속에 존재하지 마시고 연못 속으로 가시라는 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학원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서 뼈대만 여러분들을 구축해 준 겁니다. 이 뼈대는 실무에 나가면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 뼈대를 여러분들이 바람이 들어오면 막아줄 이중창도 되고 덧문도 설치하고 아름답게 액자도 사진도 붙이는 거. 그 작업은 학원이나 이런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앞으로 훌륭하게 수행해 주리라고 믿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오늘 저의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칭찬은 끝이고요. 진짜 오늘의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현 부동산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흐리죠. 자, 여러분들과 나눠드린 플랫폼 프로테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맨 끝에 저가 8월 달에 뜻이 맞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 연판장을 구성을 해갖고 네이버 한방 모든 데 고발 고치를 하고 다 했던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키면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플랫폼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시죠? 지금 이 정거장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IT 정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플랫폼 업체들, 다타, 야탄, 많죠. 야놀자, 무슨 무진장 많죠. 배달의 민족 이런 게 다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중간에 IT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갈취하는 내용이죠. 그죠? 소규모 상권에 있는 분들을 사탕발림으로 꼬셔가지고 처음에 나가다가 나중에는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없으면 이 소상권인들은 할 수가 없는 이제 영역에 이르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나 지금 프롭테크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프로퍼티라는 부동산이라는 영어에다가 테크놀로지라는 합쳐가지고 프롭테크라는 용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프롭테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부동산 중개사들이 그거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요. 프롭테크라는 것은 부동산을 IT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 이제 다윈이라는 말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이 다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냐 하면 우리가 네이버나 한방에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을 우리 유료화를 돈을 내고 물건을 올립니다. 에? 그러면 이 다윈이라는 업체에서 어떻게 훑어갔냐 하면은 크롤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로봇이라는 게 24시간 훑어내려갑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물건, 한방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 24시간 훑어서 지네 사이트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기술을 이용해서 세자, 네자만 변형을 시킵니다. 세자, 네자만 변형시켜서 똑같은 물건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윈이다 얘네들은 선전을 할 거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윈을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이쪽 아파트 17단지를 내가 원한다. 그럼 17단지를 다윈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내가 올렸던 물건, 공인중개사가 양탈을 꿈꾸면서 정성껏 갖은 미사여구를 이용해서 올렸던 물건, 그 물건이 걔네 사이트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러면 여기는 다인중개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내가 올린 분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몇 페이지가 나와 있냐면요. 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그 클리식 좌측 다인 소속 반값 무료 중개 수수료들과 연결되는 창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눌러버리면 내가 원하는 이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뜨면서 거기에 이 공인중개사 란이 두 개가 뜨는데 얘는 원래 공인중개사 올린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손님의 입장에서는 얘를 누를까요? 얘를 누를까요? 첫 번째 걸 누릅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전혀 물건과 관계없는 다윈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그 동네 공인중개사가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얼굴은 가려놨죠. 그 중에 한 명도 우리 세롬 출신입니다. 뒤지게 욕먹었어요. 지금 이제 빼버렸지만 뭣도 모르고 가입을 한 거야. 그러면 자기 물건도 아닌데 거기 얼굴이 뜩 나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락을 합니다. 저 17단지의 물건을 보고 싶은데 물건 있으세요? 이게 웬 떡이냐? 나는 물건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제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고 다시 전화를 건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공동중개 하실래요? 당연히 공동중개 하죠.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을 가지고 생판 모르는 공인중개사라고 공동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이득이 있느냐? 이 사람 물건이었었어요? 전혀 아니었었죠. 그냥 여기다가 얼굴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전화가 왔다 이 말입니다. 공짜로. 그죠? 그럼 다윈에서는 얼마만큼 수수료를 가져가고 이 사람이 주겠죠.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소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빼먹어가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정말 뜻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서 계속 고발고소를 한방과 네이버에 고발고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는 우리 세노회 전체가
모여서 이와 같은 똑같은 강의를 해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같이 또 고발고소를 해서 지금 이거는 고쳐진 상황입니다. 박수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로닝 작업은 이제 멈췄고, 대신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윈이라는 것이 프롭텍 업체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없어질 리도 없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도 수많은 분들이 응시했습니다. 자, 40, 50대한테는 퇴직용이다. 20대한테는 취업용이다. 우리 주부님들한테는 부업용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응시를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시험을 응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업용, 부업용, 퇴직용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그 국민의 구조로 보면 공인중개사의 비율이 5만 명이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이 11만 7천 명이에요. 개업이. 근데 그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업을 하지 않은 소공업으로 근무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합치면 30만 명입니다. 5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30만 명이 지금 소굴에서 바글바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퇴직용이다, 취직용이다, 부업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도 40만 명 응시생 중에 28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수많은 수험생들이 응시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주 많은 어떤 자격 미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출을 많이 한 상태에서 개업을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중개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중개사고를 쳐서 그것을 막느라고 급급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그런 공인중개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비율이 통계학상 20%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비율이 8%입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개업을 하고 수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고 폐업과 개업을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량 미달인 공인중개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수수료 인하를 이번에 하면서 국민들 댓글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응, 국민들 반응. 제가 반응을 한번 거의 전부채가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어져야 된다. 니들이 하는 일이 뭐 있는데 1,000만 원씩 받아가냐. 집 한번 보여주고 계약서 한번 써주고 확인설명서 써주고 끝. 니들이 아는 게 뭐 있냐. 크크. 이런 내용이 댓글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계약을 하면 계약서 작성하고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써주고 잔금 때 돈 주세요. 끝.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모르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심어져 있고 많은 뜻이 심어져 있는데도 그냥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만 쓰면 끝.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무교육 때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개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니들이 아는 게 뭐 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4차원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프롭테크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야, 기술의 발전 안 돼. 하지 마. 이럴 수는 없죠. 일종의 기술의 발전인데 그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1년, 넉넉 잡고 2년, 부동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플랫폼 애들한테.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는 이 사람들을 막지를 않으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몸에 와 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한 달, 두 달, 1년이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거. 다윈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켰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다윈과 네이버의 공탁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의 자회사. 요것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척 물건을 이미 다 그렇게 물건을 뺏길 수가 없거든, 네이버에서. 그렇게 물건을 뺏기면서까지 여태까지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냄새나지 않겠어요? 지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의 숨겨진 회사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물건을 다 지들 네이버는 쏙 빠져버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 뭐 정치 싸움과 똑같은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중개업 그냥 써주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본과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지행하는 것은 반값 수수료 무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저한테 물건을 내놨을 경우에 다윈한테 내놨을 경우에 이분의 자산관리까지 들어갑니다. 세무관리, 법무관리, 앞으로의 자산관리 이런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입장, 국토부에서 입장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까 그 책에 이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프롭테크 업체들 갖다가 막으면 대국민적인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국토부의 관계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프롭테크 업체들을 앞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대국민적인 입장에서. 자, 그들은 수수료도 인하를 하고 반의 반값을 받고 서비스도 풍족해지고 그런데 왜 걔네들을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그 말이 맞죠. 그렇죠? 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런 프로테크 업체들을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렇게 진행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어떤 과정까지 갔냐 하면 중개 수수료가 높은 원인은 중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꼭 개설 등록을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느냐. 사무소 없이 그냥 하면 중개 수수료가 반의 반값으로 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국토부를 꼬드겨서 국토교통부가 듣기에는 그렇네. 그래서 30만 원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다윈에서. 30만 원만 주고 다윈에 가입을 하면 얘네들이 그런 육성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사무실도 없이.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주 저명하고 고명하신 우리 협회에서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3번을 고발했는데 3번 다 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 상한요일인가요? 상한요일이죠? 자, 상한요일이라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는 협의를 할 수 있나요? 협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프로테크 업체들이 요 값을 받든 파원을 받든 상한요율을 밑으로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고정요율로 가자. 고정으로 이게 쭉 지금 높다면 낮춰가지고 고정요율로 가자. 그러면 이러한 프로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가격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고정요율로 간다면 가격 가지고 까불면은 이거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계속 고정요율로 가자는 것을 강조를 해왔고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프로테크 업체들의 서비스를 반감시킨다. 그래서 얘가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얘네들한테 더 힘을 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을 때 머리에 띠 매고 강화문에 가서 의자 앉아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한테 불 끄고 놓으세요. 하루 문 닫으세요. 이래 몇 번 그랬습니다.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수수료 인하라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옛날부터 됐었던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수수료를 내리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고정요율로 진행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 이런 작전으로 나갔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실패를 본 거죠. 아무튼 협회를 까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 공제가 1억에서 2억이 올랐죠. 그죠? 모르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공제금을 가입할 때는 1억이었었습니다. 네? 법인은 2억이었었고 근데 이것이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으로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 8월 달에 발표가 나면서 수수료 인하와 공제료 인상과 그 다음에 공제료 우리가 그 신청을 해서 원래 소멸 기간이 2년입니다. 근데 민법상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3년이죠. 그래서 3년으로 바뀌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제 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린다. 백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20~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협회와 뭐가 딜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고정요율만 밀고 나가서 됐었는데 계속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미 굳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현실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드린 것 같고요.